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어제 중소형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DB금융투자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공시를 통해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오는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 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중국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는 중국 옌천 공장을 신흥시장을 향한 전진 기조로 낙점해 수출량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현대차는 친환경차와 제네시스를 앞세워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투자합니다. SK그룹이 미국의 4세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보기기 산업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채용이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국내 기업들의 공급 비중이 높은 수요처로 패널 증가분이 집중되면서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춘 만큼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에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매도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을 바로 개인이 받아낸다는 점입니다. 거래 대금도 위축이 되어 있고 거래량도 제한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이 적절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순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조회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 5개로 압축을 해보니까요. 가장 윗단에 위치한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퇴행성 뇌질환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올해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 1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12%대로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1,830원 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렉나자가 될 수 있는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체 플랫폼과 관련해서 유일무이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텍이 시리즈 A 단계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를 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1억 달러 유치는 상당히 큰 규모로 이 물질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물질이 제2의 렉나자가 될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요. 원물질은 HK이노엔과 Y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특히나 여기서 항체 플랫폼 기술 Y바이오로직스의 기술이 주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피런티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9%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런티어 오늘 테슬라에서 FSD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 테슬라 역시도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좀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에 따라 피런티어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에 위치한 종목은
종목은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15%대로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4,295원에 지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업계 최초였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탄소 섬유의 질식 소화포와 그리고 이동식 전기차 침수조 등이 화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 양상 앞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가스텔 바작입니다. 5%대 상승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형제그룹이 동남아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준호 부사장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동남아 출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라오스 등의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고요. 신규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IE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네. 참 즐겁게 인사는 나누지만 저희가 이 시장의 하락 정말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오후 들어서 시장이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금 외국인들은 동반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금액 자체가 굉장히 얕은.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오늘장 내일장 7월 말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벌써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물 시장의 수급이 약하다는 건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면 대내의 변수,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뭔가 작은 충격만 줘도 시장은 지금 발작하듯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수급이 메마른 이유는 전 세계 시장이 오늘 저녁에 있을 그죠?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표 발표 전에 무엇인가를 강하게 베팅하기에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는 지금 어떠냐? 가지고 있던 종목 조금이라도 비중을 덜어내고 수익 실현을 하고 혹은 손실, 약손실이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표가 오늘 저녁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수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 3일 연속 나오는 건데 수요일, 목요일 이 졸트 보고서도 그렇고 PMI 지수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하나의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면 대응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손절을 하든 현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더 사든. 그런데 이 이틀 두 거래일 나온 어떤 지표가 방향성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네. 서로 다름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시선이 오늘 저녁에 나올 지표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매크로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시장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밤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그에 따라 JP모건에서도 6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데 본부장님께서 무게를 실어주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나온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제 시나리오대로 다 읽어봤는데 네. 잘 나오는 것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6개 중에 잘 나오는 것 빼고 5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낙폭, 하필이면 또 토요일을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오늘 나올 지표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혹은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원과 하원 혹은 이제 연준 쪽에서 약간의 립 서비스만 좀 보탬이 돼준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내일 지표 잘 나온다고 해도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면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네. 연휴 앞두고 현금화한다는 매도 물량 나올 가능성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 현재 시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지금 이벤트 일정도 참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쉴 때 글로벌 증시 올라가고 우리 쉬고 와서 개장한 또 목요일 날 또 쉬어갈까 봐 저는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 일단 오늘 나올 지표는 저는 긍정적으로 우선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지수가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지금은 이제 와서 비중을 뭐 줄이는 거 그리고 해지 관련한 경기 방어주를 사는 거에는 반대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빠질 때 아마 많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오늘 지금 연간 어떤 주간 단위로 상승률을 보면 담배 키워드가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KTNG가 올라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과연 KTNG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트에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 KTNG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9종목의 손실을 그 한 종목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도 아무리 낮은 가격에 사봤자 지금 반도체가 고점 대비 20% 30%는 쉽게 깨지고 50%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지금에 와서 방어주를 편입하는 것은 조금은 더 포트가 꼬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은 관망 모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신에 경기 방어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를 살 현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현금을 굳이 지금 쓸 필요는 없다. 그럼 너는 언제 쓸 거냐? 저는 차라리 연휴 끝나고 그러니까 내일 지표 잘 나와도 한번 참고 다음 주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도 저는 한 번 더 참고 연휴 끝나고 와서 저는 힘을 보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KTNG와 관련해서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최근 장에선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통신주도 함께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신주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라서 올랐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AI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AI를 엮어서 상승세를 기대한다면 반도체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도 AI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 그렇게 큰 돈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쏟아 부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아웃풋이 있는가? 거기에 지금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신주만 너무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다 붙일 수는 없다. 최근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경기 방어주의 역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지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연히 반도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3분기 실적 때 실적만 잘 나오면 모든 불확실성은 내려앉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걸로 시작이 됐지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가 흔들리네 마네, 마진율이 좋네 안 좋네, AI 버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HBM의 어떤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가 3분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순간 다 수면 밑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남아있는 거 뭐 9월 달에 FOMC 금리 인하 혹은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풍향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3분기 실적은 봐야 반도체 IT가 확실하게 이제는 담아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는 포기한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 채로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V자 반등 나와야 돼?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의 행복회로 욕심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 숫자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숫자 잘 나왔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30% 혹은 50% 빠진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정말로 확실하게 있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깔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줄 수 있기에 저는 만약 기존에 아마 다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는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시는 게 현실적인 가장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들어본다면 사실 반도체주 중에서도 대장주 쪽에 지금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도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코스피가 살고요. 그래야 코스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없어도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가 됐다느니 뭐 유한양액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외국인의 큰 자금이 들어올 만한 우리나라의 업종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시장의 체력이 탄탄해지는 거고 그래야 이제 단발세가 아닌 연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사심까지 포함해서 네. 반도체가 조금은 주도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주도를 줄을 역할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 실시간 검색 순위 종목을 브리핑할 때도 보니까 약간 이게 뭐야 싶은 종목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뭐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실 시장에 정말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검색을 많이 한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띈 종목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목군들을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상승 종목만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아닌데 네. 저는 우리가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중에 오늘 조정의 폭이 얕은 쪽이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때 성장주건 뭐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빠르게 고개를 든 쪽은 컨텐츠, 엔터 쪽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이 과거처럼 지금 모두 업황 기업들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 군데 유독 눈에 띄는 기업이 최근에 보입니다. 어디예요? 어제 강했고 오늘 조금 쉬어가지만 이 쉬어감이 결코 나쁘지 않은 CJ ENM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OTT 플랫폼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은 좋은 환경이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근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드라마, 영화 찍을 때 들어가는 제작비보다 OTT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배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흥행을 해줘야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높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 작품이 흥하지 못해버리면 그 다음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불편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기업이 바로 이제 CJ ENM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티빙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 제작업체를 인수하면서 재정비하는데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히 주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어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의 조정은 굉장히 메리트로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티빙이라고 하는 OTT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크게 올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영 아닌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사실 제가 뭐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왔지만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2차 전지는 자꾸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CJ ENM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야구 시즌이 가을 야구 시즌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팬분들이 이 티빙을 또 가입을 하셔서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누가 더 낫냐. 반도체는 그냥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발 좋기만을 바라면서 2차 전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잘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 기술력이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빙 가입
신규 가입자 수만 체크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겠구나라고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또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쪽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왜 그렇죠? 수주 잔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가지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 새로운 종목을 사신다면 이 종목군들은 지금 지금이 아니라 종목별로 특징을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연휴 갔다 와서 그때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외가 되어 있었던 콘텐츠 주에도 힌트를 얻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을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유한양행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다시 또 이름을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선 3%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만 5,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에는 폐암학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렉나자의 이번엔 단독 요법에 대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던 건 병용 요법이었는데 단독 요법 역시도 타그리소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단에 위치한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오늘도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더 큰 성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비선호 심리가 최근에는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한다는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파마 리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7%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23만 5천 원에서 28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약 61.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테크의 경우에는 EIS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장 하지만 0.78%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7,7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OSL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봐야 할까요? FSD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 더 큰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라이콘, 모트렉스, SOSL을 주목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테마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 거래대금이 몰린 오늘의 종목의 특징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일부 몇 종목에만 수급이 좀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장 초반의 흐름을 놓고 생각을 하면 자율주행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장 초반에 가장 강한 쪽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자율주행이었고 그래도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종목이 많은 쪽이 또 이제 자율주행인데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FSD 기술이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랬을 때 미국 정부에서 제재는 없을까? 이런 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과 지금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은 상황. 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자에게 밉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공화당도 서로 중국을 계속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뭔가 기술을 시연하려고 하는 이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시세가 날 때 장중에 이제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굉장히 공략하기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퓨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로 지금 마감을 하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지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딱 두 기업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현대오토에버.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좋으나 싫으나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한다 했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드웨어의 나라이지 소프트웨어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쓸 곳은 우리나라 기업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가 현대오토에버에 어떤 기술력을 가져다 쓰겠죠. 그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에 현실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서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결국에 좀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트렉스도 미국의 이 스텔란티스하고 과거에 이 FSD 기술에 대한 협업 이야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후발주자로 보신다면 이 두 기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 하실 거면 퓨런티어 가는 게 맞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안 되었을 경우 그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자칫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으니 그 기업들, 그러니까 방향계가 되는 그 기업들의 흐름을 보고요. 저는 그 기업이 슈팅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모트렉스, 현대오토에버를 따라붙는 매매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중에서도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된 쪽 말고 현대오토에버와 그리고 모트렉스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수출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파마리서치에서 오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니까 파마리서치와 더해서 미용기기 전반에 좀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기업이고 여전히 지금 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번에 어떤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자금 재원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은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러니까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업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굳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 없이 저는 조금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는 충분히 20만 원대 초반까지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니까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 지수 조정은 모르겠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클래시스와 합병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이루다라는 기업까지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누차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들도 좋지만 만약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로닉을 꼭 보자. 하이로닉을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왜냐, 이들이 과거에 못 올라갔었던 이유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중국 의존도 많이 낮추고 다른 나라로의 판로를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올라갈 때 못 오른 거 이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길게 봤었을 땐 파마 리서치도 여전히 좋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은 클래시스가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주면 하이로닉과 같은 기업도 한번 저는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하이로닉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실크로 제품을 말레이시아 쪽이랑도 또 공급 계약 이슈가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가의 위치라든지 어떤 밸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표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로닉까지도 한번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기기 중에서 저는 원택의 주가 흐름도 좀 보고 싶은데 최근엔 그래도 조금 추세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부강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쉬어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원택이 빠진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였기 때문에 원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3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그때 가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검증된 상황이라서요.
원택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하면 지금 일단 사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찬성은 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 3분기에도 실적이 안 나오면 또 곤두박질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생각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실적 잘 나온 기업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쪽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는가? 뭐 돈도 많이 없을 텐데 종목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눈에 띄는 특징주 위주로 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택의 경우는 3분기 실적 확인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I발 수요로 인해서 뭐 전력기기 쪽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제가 브리핑 때 전해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발행이 되기도 했는데 이 전력기기 쪽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참 이런 섹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전력기기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 수출 데이터도 좋다면서 실적도 좋다면서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면서 네. 그래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벌써 어느새 40% 50% 지금 하락이 나오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손절도 못 합니다. 아니 이런 좋은 기업을 어떻게 손절을 해?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진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어떤 하락은 조금 과했다라고 저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2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이탈되긴 했는데 2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빠르게 회복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처지게 되면 LS 일렉트릭처럼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음도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발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언제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연휴 끝나고 와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 사도 괜찮습니다. 괜히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히 추석에 연휴도 좀 보내고 가족들도 좀 뵙고 친척들이랑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현금을 지금 쓰는 순간 추석이건 뭐건 추석 내내 중국 시장 봐야 되죠. 미국 장 봐야 되죠. 괜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연휴 갔다 와서 저는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손절할 만한 기업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와 관련된 쪽 대응 전략은 추석 이후로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시세의 연속성을 보이는 쪽을 살펴본다면 운송과 또 물류와 관련된 쪽도 있더라고요. CJ 대한통운의 경우 오늘 장에서도 살펴보니까 지금 3% 넘게 상승을 합니다. 뭐 주말 배송과 관련해서 대한통운만이 뭐 들 수 있는 승부수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근데 뭐 물류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접근을 한다면 주의할 점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추석 연휴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연휴 전에 매매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CJ 대한통운을 우리가 단발적으로 매매 전략을 잡기에는 저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거나 혹은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면 네. 그냥 시원하게 놓아주죠. 그냥 이것까지 좀 챙기기에는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저는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미련은 버려 투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종가 베팅할 뭐 섹터 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관심 권역에 두고 계세요? 결국엔 이번 9월 달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금리 인하이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인지 선제적인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연착륙이 잘 되어서 하는 인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저는 성장주에게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는 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뽑는 쪽이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중순부터 8월 한 달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과거 소외받았을 때는 뭐였냐면 단순히 기대감만 있었어요.
말만 많았고 소문만 무성했고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분위기가 바뀐 게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넘어온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고 또 이제 9월 달에는 학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학회에서 그 기업들이 뭔가 성과 있는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회를 전후로 참석을 하는 종목군들에게는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9월 달에 뭔가 하나를 픽한다면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도 사실 학회 이벤트 있고 관심 권역을 둬야 하지만 모든 종목을 저희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볼까요? 오늘 유독 강한 쪽 하나 보이시 않으세요? 제약바이오 쪽에 한미약품. 네. 저는 한미약품을 만약에 정말로 나 현금 가지고 있는데 사고 싶다. 추석 연휴 갔다 오면 왠지 놓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한미약품을 오늘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바이오 갈 때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죠. 아무래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지배 구조. 그러니까 이제 올 초에 OCI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아니 한미약품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체와 태양광 업체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왜 이들이 합병했을까에 대한 의구심. 또 여기에 이제 이어서 모녀와 형제 간의 어떤 지분 구조 싸움. 그게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제 트리거가 됐었는데 그거는 일단 그걸 제외하고 본업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네. 한미그룹이라고 하는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혹은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어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올해 매출액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젯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 제품이 여전히 처방 횟수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있는 강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미약품은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득이 될 확률이 저는 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비만약 후보 물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상 스케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쪽이 누구냐? 한미그룹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종합해 봤었을 때 오늘의 상승세는 가볍게 볼 상승세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중에 확실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 한미약품은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상승이 갑작스럽게 이제 확 시작한 가격대가 한미약품 기준으로는 3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오후장에 수급이 확 붙어준 상황이라서 저는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미약품 지금의 위치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3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3만 5천 원에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많아 보이는 듯한데 3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3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40만 원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한미약품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한미약품보다 조금 더 변동성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미사이언스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한미약품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보통 흐름이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가 좀 탄력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더불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거래대금이 정말 바짝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겠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고용 지표와 또 그리고 경기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도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중에서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더 깊게 나타났습니다. 2.5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06선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700선 간신히 지킨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1.19% 약세로 2,544선에 마감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거의 하락한 업종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상승한 업종도 있었습니다. 상승한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업종은 바로 의약품 업종이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한미약품이 그 가장 윗단에 위치를 했는데요. 8.79%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폐암 학회와 그리고 종양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생물보안법 역시나 다음 주에 통과가 예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전망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름을 위치하고 있는데 5%대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바이오탑의 상반기 매출이 80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5거래일 만에 상승 기조로 마감을 지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3.21%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바이넥스와 ST팜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도 1.7%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 두 번째 위치한 업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업이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모든 종목에서 상승 기조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인스코비에서 5.6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SK텔레콤의 경우 1.05%의 강세 기조를 나타내주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AI와 접목해서 앞으로 상승 기조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하락한 업종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을 차지한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바로 철강 및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TCC 스틸과 사마 알미늄, 동양철강까지도 하락세가 깊게 나타났는데 보통 5에서 7%대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 2차 전지주들 주가가 반토막이 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늘 장에서는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하락 기조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한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전기가스업에서도 하락 기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7%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44,900원에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감이 이쪽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오늘도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은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정말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중한 때 거의 3% 가깝게 약세를 보이면서 정말 70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알테오젠이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에코프로비엠과 치열한 자리 다툼 중에 있습니다만 누가 더 올라가냐가 아니고 누가 덜 떨어지냐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안에서는 일단 상승한 업종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있거든요.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PP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자 암호로 엮이게 되면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보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만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대부분 내림세를 걸었다는 것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여기 라닉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5%대 강세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으로 통신기술 솔루션 보급하고 있죠. 특히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캠시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의 FSD를 판매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구독료로 월에 13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중국과 유럽에도 판매를 한다?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앞으로 32년까지 꾸준하게 연평균 35%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관심을 둬야 할 종목은 모트렉스, 라이콤, SOS랩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테마 중에 자율주행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쪽은 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떨어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한싹, 이스트소프트, CU박스, 센즈랩 모두 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딥페이크 보안 쪽이죠. 오늘도 또 정부발 이슈는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는 오늘 한싹에 무려 두 자릿수 약세로 마감이 됐네요. 자, 그리고 다른 하락 하고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 쪽인데요. SBB테크 로봇이죠. 아이비전 웍스 그리고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가비스, YC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두루두루 약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됐었잖아요. 폭스바겐이 최근에 독일 공장을 처음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폐쇄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요.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폐지한다라는 이야기 이미 과거에 들려왔거든요. 이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는 쪽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최근에 밝힌 바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2차 전지 전기차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엔캠 심지어 7%까지 낙폭을 그렸다라는 것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증권에서 그래도 긍정의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반도체 업종이 크게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성적표 있었나 살펴봐야겠죠.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고꾸라졌거든요. 왜냐 살펴봤더니 4분기 가이던스가 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AI뿐만이 아니라 BAI 쪽에 있어서도 수주 금액이 무려 20%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에 브로드컴의 실적을 계속해서 끌어내렸었던 브로드밴드의 주문량이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행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오늘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